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9월 29일 방송할 내용은 이더리움에 투자하려는 계획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 참고하기입니다. 한 투자자가 이더리움에 투자하면 지금 어떻겠느냐라고 레딧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하려면 이러이러한 점을 참고해라 라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크립토 라이트하우스가 생각하는 그 이더리움 투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딧의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자기가 약 20 ETH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최소 한 3, 4년 이상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ETH를 20개 정도 구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토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먼저 찬성 의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장기적 관점에서 ETH는 유망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ETH가 미래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술적 신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ETH는 가장 잘 이해되는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합니다. 기술이 투명하고요. 특히 레이어 2 솔루션, 그 다음에 스테이킹 기능, 이런 쪽으로 기술적 진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미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운영하는 레이어 2 체인입니다. 전체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에서 이 레이어 2 체인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베이스. 지금 레이어 2 체인 중에서 가장 큰 이 레이어 1으로 블록 트랜잭션을 가장 많이 내려보내는 체인이 이 베이스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체인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지만은 거래를 하면은요, 일단 레이어 2에서 소프트 컨펌을 해줍니다. 해주고 난 뒤에 이게 이렇게 배치로 해서 거래들을 묶어가지고 이더리움으로 내려보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소프트 컨펌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낙관적 롤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없으면은 빨리 이 거래가 확정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 리니어인데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영지식 롤업 방식의 L2 체인입니다. 예, 영지식 롤업 방식은 여기서 이제 롤업을 묶어서 이더리움에다가 내려보내서 확인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영지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세밀한 이 거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거래가 진실되다는 것을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지식이라고 하는데, 영지식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로 날리지 롤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의 비밀성, 이게 보장되는 방식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은행들은 지금 국제 간의 송금을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요.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시도하는 곳이 이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 스위프트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이 리니어입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이 방식을 사용하는 제로 날리지 롤업 방식을 사용하는 이걸 이용해서 이더리움 L2 체인으로 한번 스위프트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6년이죠. 2026년 1월경이면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마 그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들이 이 트랜잭션들을 많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더리움으로 내려보내면은 이더리움은 이게 검증 노드들이 다 그것을 합의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레이어 2 체인은 블록 트랜잭션이라 그래서 여기 블록 트랜잭션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이더리움에는 그 컴퓨팅 그 공간이 있는데요. 예. 이게 레이어 2들이 많아지면은 많이 내려보내면은 이게 지금 이더리움에서 이게 하나가 12초 간격으로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처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더리움 측면에서는 후사가 업그레이드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거를 2026년 1월까지요. 이걸 완전히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노드들이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장착해서 이 블록 트랜잭션을 기존의 내려와서 처리해주는 이 기존의 8배요. 8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를 2026년 1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맞물려서 이런 뭐 리니어 스위프트를 바꾼다든지 뭐 베이스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처리한다, L2S 처리한다든지 아주 빠르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 이더리움의 그 후사카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맞아 떨어지면서 이 기술적 신뢰가 있는 거죠. ETH는요. 예.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하고의 차이점인데요. 이더리움은 어디다가 스테이킹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 밸리데이터 노드 얘들이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검증 노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스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한 검증 노드에게는 이자를 주는 거죠. 보상을 해줍니다. 이자. 이자를 주니까 이 스테이킹을 하면은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 노드를 운영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이 딜리게이션 그래가지고 검증 노드에다가 스테이킹을 위임하면 돼요. 그래서 ETH를 스테이킹하면은 누구나 일정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킹은 결국은 이 밸리데이터 노드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보안도 만족시키고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도 얻고 이런 구조가 잘 돼 있는 곳이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비전이 있다고 찬성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사람이 뭘 망설이느냐. 이 정도 전망이 좋으면은 you only live once 요로 그러는데 인생 한 번 사는데 한번 저기 과감할 때 젊을 때 한번 투자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반대 의견은 거의 뭐 일반 암호화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사용을 반대하고 해물 투자만을 권장함. 이거는 너가 그렇게 뭐 집 팔아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겁니다. 아니면 빌려가지고 ETH에 투자는 하지 말라. 그냥 너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타이밍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더라도 암호화폐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증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더리움은 이게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 사이클로 봤을 때 이 고점이라는 겁니다. 이 고점. 그래서 그 하락장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요 좀 내려올 때, 이때 낫겠다. 근데 이거를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각화. 그 ETH만 그 좋다고 너무 ETH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고, 다른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크립토 라이트하우스의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각화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기술적으로 가장 유망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암호화폐는. 근데 어느 게 기술적으로 가장 유망하냐?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니까 암호화폐는 사기, 거짓말, 과장 광고, 스캠, 이게 막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가격도 출렁출렁하죠. 어느 암호화폐나 다름없이. 그러니까 어느 게 기술적으로 가장 유망하냐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거는 지혜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런 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은 이 다각화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 조언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투자 전략이죠. 이것은 50% 먼저 지금 투자하고 좀 가지고 있다가 하락 시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좋겠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관심이 있으면 ETH에 투자하고 수익만 원한다면 단기적으로는 BTC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ETH요? BTC요? 이 ETH는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혁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 혁신 없이 과연 BTC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 9월 29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